누군가의 이름이 공식 보도에서 사라지는 순간 중국 권력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그 이름 시진핑. 그가 등장하지 않는 관영 보도문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단순한 편집의 우연일까? 아니면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일까? 11월 9일 같은 날 같은 행사에 대해 베이징의 신화사는 시진핑 총서기를 명확히 언급한 반면 산둥의 지역 언론 섬전신문은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감췄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되살리려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앙과 지방 간의 이름 전쟁이 지금 중국 정치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체다.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의 균열을 따라가며 진짜 권력의 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중선부장 리수레이의 글에서 시작된다. 11월 7일 그는 당의 20기 사중전의 정신학습관철에 관한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사설을 발표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정치적 수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문장과 표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몇 년간 거의 모든 중앙 문건에 반드시 들어가던 문구 2개의 확립, 2개의 수호,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 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은 오로지 당중앙의 결정과 배치, 집단적 영도, 사중전회의 제안 같은 집합적 개념들이다. 이름이 사라졌다, 의도적으로. 리수레이는 누구인가? 그는 현재 중국 공산당 선전라인의 최고 책임자다. 인민일보, 신화사, CCTV 모두 그가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그런 그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진핑의 개인적 이미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최소화한 것이다. 보도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가 사용한 표현들은 총서기의 중요 지시에서 당중앙의 전면적 배치로 전환되었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단 한 차례만 언급되었을 뿐 그것조차 단독으로 강조되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신호다. 감온 즉 지나친 개인 우상화를 낮추려는 움직임이다. 왜 지금인가? 시진핑은 사면임에 성공했으며 권력 구조상 그 누구도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권력은 구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권력은 이야기로 유지되며 그 이야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바로 선전 시스템이다. 리수레이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의 톤을 바꾸었다는 건 단순한 표현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권력의 중심도 움직이고 있다는 징조다. 중국 정치에서 선전이란 단지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검증하고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다. 누구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느냐, 어떤 단어가 반복되느냐, 주어가 총서기인가, 당중앙인가, 이 모든 것이 정치 신호이며 권력 배분의 결과이자 예고다. 그러므로 리수레이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줄였다면 이는 중앙 고위층 내부에서 적어도 이제는 다른 프레임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움직임은 단절이 아닌 점진적 이행의 형태로 나타난다. 리수레이는 시진핑을 버리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당중앙이라는 집단을 더 자주 언급하라고 지시했고 시진핑의 이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등장하도록 조정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름의 가문이며 그의 글은 전국 관영 매체에게 새로운 스타일 가이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가문 매뉴얼은 곧 전국의 기사, 사설, 뉴스 리포트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산둥의 지역 언론은 이 가문의 범위를 아예 무언으로 확장시켰다. 시진핑의 이름 자체를 통째로 생략한 것이다. 이처럼 리수레이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사 스타일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선전 시스템의 코드 변경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행동이다. 그는 톤을 낮췄고 지방은 그 빈틈을 실험대로 삼았다. 누군가는 이걸 조심스러운 개혁이라 부를지 모르고 또 누군가는 위험한 권력 탈중심화의 시작이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의 권력 서사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집단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수레이가 신호를 던지자 그 신호를 가장 먼저 극단적 방식으로 수용한 지역은 다름 아닌 산둥이었다. 11월 9일 오후 산둥 지역의 대표 관영 매체 샌덴 신문은 사중전의 정신학습보고회에 대한 보도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 메인에 게재했다. 사진은 똑같았다. 장면도 같았다. 주석이 참석한 동일한 행사였다. 그런데 단 하나, 그 기사에서는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단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았다. 시진핑 총서기, 핵심, 동지, 심지어 시진핑 사상조차 모두 빠져 있었다.
마치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한 문장이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시스템의 흐름을 모르는 지역 언론이 무심코 저지른 에러도 아니다. 신화사의 보도문은 이미 몇 시간 전 게시되어 정답을 제공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언론의 문법을 잘 아는 산둥성의 선전부는 그 정답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몇 단어를 지워낸 것이다. 이는 명백한 메시지이며 리수레이가 제시한 가문의 방향성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한 사례다. 지방에서 중앙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어본 셈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산둥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대성다성이며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상을 가진 지역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런 지역이 관영 매체를 통해 이름 없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다르다. 이것은 단순한 편집 방향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한계선을 의도적으로 밟아보는 극한 실험이다. 마치 정치적 지진의 전조처럼 한 지역이 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전체 시스템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시진핑 1기, 2기 시절이라면 이런 보도는 곧바로 중앙감찰팀의 조사를 받았을 것이며 산둥성의 당서기와 선전 책임자는 정치적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사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버젓이 홈페이지에 남아 있었고 공식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누군가 이 실험을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신화사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오후, 신화사는 동일한 행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진핑 총석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배치했다. 왕원타오는 시진핑 총석이의 20기 사중전의 중요 연설 정신과 전회 제안을 학습하고 관철할 것을 강조했다. 과거였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문장이지만 산둥의 기사와 비교하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이제는 이름이 있는 문장과 이름이 없는 문장이 하나의 권력 투쟁의 축이 되고 있다. 더 흥미로운 건 신화사의 문장 구조다. 과거에는 시진핑 총서기의 연설 정신을 근본으로 삼아 전회 제안을 관철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번 기사에서는 시진핑 연설 정신과 전회 제안을 함께 학습한다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건 문장 순서의 변경이 아니다. 시진핑의 발언이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신호다. 과라는 단어 하나가 중앙 제안과 총서기 연설을 동등한 레벨로 배치했다. 이름은 남았지만 그 절대성은 옅어졌다. 이 문장은 일종의 타협의 문장이다. 중앙 내부의 균열을 감지한 채 여전히 시진핑을 부각시키되 완화된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컨대 신화사는 이름을 지우는 것은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이름의 위상을 낮추는 건 가능하다는 중간 지점을 선택한 셈이다. 누군가는 이를 체면을 지킨 방식이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심스러운 후퇴라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누구의 손에서 내려졌을까? 신화사는 형식상 중선부 산하에 있으며 당연히 리수레이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러나 총석이 이름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중판서, 나아가 시진핑 본인의 최종 확인까지 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짙게 반영되는 기사일수록 그 최종 문장은 한두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신화사의 이 문장은 리수레이의 가문 지침과 시진핑 측의 존재감 유지가 충돌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문장엔 이름이 있고 동시에 중앙도 함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층위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론적 층위에선 리수레이가 주도한 당중앙 중심 메시지, 실무적 층위에선 신화사가 작성한 타협된 문장, 실행적 층위에선 산둥이 실험한 이름 삭제 기사가 존재한다. 층위가 내려갈수록 이름에 대한 태도는 더욱 급진적이 된다. 마치 이름을 둘러싼 시소 게임처럼 체제 내부에서 누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핵심에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시진핑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 상징성은 남아있으나 절대성은 사라지고 있다. 이름은 여전히 기사에 등장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문장의 주어가 아니며 때론 생략 가능한 부속어로 밀려나고 있다. 중앙이 끌어올리고 지방이 지우고 관영 언론은 그 틈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름이야말로 지금 중국 권력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름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의 진자 운동은 결국 더 큰 전환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시스템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시진핑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기사 속에 존재한다. 전운 개막식에서도, 경제 보도에서도, 그리고 국가 이미지 프로젝트에서도 그는 화면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그 존재의 방식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모든 문장의 주어였던 그 이름이 이제는 선택 가능한 수식어가 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지금 체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본질적 변화의 단서를 읽어야 한다. 11월 10일, 전날 이름 전쟁이 벌어진 그 시점, 바로 다음 날, 중앙방송 뉴스는 시진핑이 광저우에서 전훈 대표단을 접견하고 국제올림픽 관계자를 만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면을 헤드라인으로 송출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화려한 장면들, 경기장의 환호, 국기의 개양, 선수들의 미소, 그 모든 장면은 완벽한 이미지였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야말로 지금 체제의 불안을 가리는 최고급 그림자 가리개다. 스포츠는 정치적 긴장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특히 중국처럼 중앙 집권과 이미지 통제가 결합된 체제에서는 더 그렇다. 수만 명의 시민이 깃발을 흔들고 일사불란하게 행진하고 지도자의 이름이 수천 개의 현수막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누구도 시스템의 균열을 질문하지 않는다. 정치의 전선에서 불이 붙고 있을지라도 화면 속은 여전히 축제의 연속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림자 가리개다. 체제의 고요함을 연출하기 위한 쇼. 두 번째 가리개는 더 정교하다. 바로 시진핑 경제사상 개론이라는 이름의 경제교재다. 같은 날 국가출판사는 이 교재의 출간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다. 교실에 들어가고 회의실에 들어가고 머릿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사상 통일을 위한 표준서다. 시장 원리가 아닌 정치 원리가 경제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 교재가 출간된 바로 그날, 국무원은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동시 발표했다. 요컨대 메시지는 단순하다. 사상은 우리가 정한다. 돈은 당신이 내라. 이 구조를 요약하면 이렇다. 교재는 당이 쓰고, 민간은 투자하고, 위험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중국 민영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교육, 부동산, 의료, 플랫폼 산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정책 급변으로 인해 큰 손실을 경험했다.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청사진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청사진은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것이며 시장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 누가 이 계획의 실패를 책임질 것인가? 아무도 명확하게 답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림자다. 위대한 서사로 포장된 위험의 전가. 이 두 개의 가리개 스포츠와 경제 교재는 모두 한 가지를 가리기 위해 존재한다. 바로 시진핑이라는 이름의 위상 하락이다. 이름은 남아있지만 권위는 희미해졌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선전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 내부의 구조 조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지방은 중앙을 시험하고 중앙은 균형을 맞추려 애쓰며 시민들은 이 변화의 진위를 알아채지 못한 채 정상이라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진짜 뉴스는 언제나 말하지 않은 문장 속에 숨어 있다. 지금 중국 관영 매체를 볼 때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세 가지다. 첫째, 오늘 화면에서 가장 많이 비춰진 인물은 누구인가? 둘째,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무엇인가? 셋째, 정작 언급되어야 할 이름은 왜 빠졌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체제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분명히 변하고 있다. 시진핑은 여전히 지도자다. 그러나 더 이상 유일한 지도자는 아니다. 당의 집단 지도, 체제로의 회귀 혹은 권력의 분산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다. 그것은 이름의 빈도와 문장의 구조, 그리고 뉴스 화면의 흐름으로 확인된 가시적 변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다음은 누구인가? 그 자리를 채우려는 자는 이미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대본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